안녕하세요. 친절한 AI 미정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파일 위젯을 사용해서 컬럼의 이름도 변경해보고 피처와 타겟, 그리고 메타, 그리고 사용하지 않을 데이터를 선별하는 작업까지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파일 말고 CSV 파일 임포트라고 하는 또 다른 위젯을 이용해서 파일을 가져왔을 때 지난 시간에 했던 그런 작업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똑같이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용했던 파일이라는 위젯은 그 위젯 안에 모든 기능이 다 들어가 있어서 별도의 다른 위젯이 없이 그 하나만으로도 웬만한 기능들을 다 수정해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CSV 파일 임포트는 혼자서만으로는 그 기능들을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위젯들의 도움이 좀 필요한데요. 오늘 추가적으로 Select Columns와 Edit Domain이라고 하는 위젯을 함께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새로운 위젯을 사용해 본다니 좀 기대되지 않나요? 자, 그러면 오렌지 화면으로 넘어와서 실습을 하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작업하고 있는 타이타닉 클래시피케이션 워크플로우를 열어주시고요. 여기에 보시면 저는 지난 시간에 했던 파일 위젯과 데이터 인포 위젯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오늘은 이 CSV 파일 임포트 위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젯을 더블 클릭해서 우리가 가지고 온 파일의 이름을 먼저 확인해 보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information이라고 해서 이 데이터 안에는 1309개의 데이터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10개의 피처, 그 다음에 4개의 메타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피처와 메타가 무슨 의미인지는 설명해 드렸으니까 크긴 어려움 없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달라진 건 지난 시간에는 9개의 피처, 5개의 메타가 있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같은 오렌지 프로그램인데도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일 위젯과 CSV 파일 임포트는 내부적으로 동작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데이터를 인식하는 거에도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오렌지가 얘기해 주는 게 100%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참고만 하고 우리가 스스로 데이터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 아래쪽에 있는 임포트 옵션을 클릭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 위쪽에는 우리가 이 파일을 가지고 올 때 어떤 식으로 인코딩을 해서 가져올 거냐, 그리고 셀 간의 경계는 어떤 기호로 나눌 거냐 등등 기본적인 세팅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아래쪽에 데이터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데이터의 개수는 총 1309개가 있고요. 컬럼의 개수는 1번부터 14번까지 1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파일 위젯으로 가져왔을 때와는 달리 각각의 컬럼이 넘버로 인식이 되어 있는지 텍스트로 인식이 되어 있는지 혹은 피처인지 메타인지 여기에서는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컬럼을 선택하면 여기 바로 위에 컬럼 타입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인식이 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또 열어보면 숫자, 범주형, 문자, 날짜 또는 무시하겠다 등과 같은 5가지 선택지 중에서 우리가 하나를 선택할 수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무엇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지는 이 화면상에서는 확인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CSV 파일 임포트는 여기에서 우리가 데이터에 뭔가를 선택하거나 수정하거나 하는 기능보다는 처음에 데이터를 불러들일 때 어떻게 불러올 것이냐 하는 그 부분에 좀 더 집중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름을 바꾸는 것도 여기 더블 클릭을 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고 그렇다고 해서 얘가 지금 피처인지 메타인지 아니면 얘를 레이블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여기서는 할 수가 없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위젯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창은 확인만 하고
닫아주고요. 우리가 이번에 사용해 볼 위젯은 여기 위젯 카테고리 중에서 여기 보시면 Select Column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Select Column은 말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중에서 어떤 컬럼을 사용할지 사용하지 않을지 각각의 기능을 무엇으로 할 건지 지정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지고 나오신 분들은 앞에 있는 CSV 파일 임포트와 이렇게 연결을 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선이 연결이 되면 이 앞에 있는 데이터가 C를 타고 여기 두 번째 위젯으로 오게 될 거예요. 연결하신 분들은 Select Columns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크게 이렇게 4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맨 왼쪽에 넓게 나와 있는 흰색 부분은 이그노울드라고 해서 우리가 앞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모델링 할 때 사용하지 않겠다, 무시하려고 하는 컬럼들은 여기 왼쪽 편에 리스트가 뜨게 될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 맨 위쪽에는 피처라고 해서 독립 변수들, 우리가 최종적으로 예측하고 싶은 값에 영향을 끼치는 값들이 여기 들어가게 될 거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작게 타겟, 우리가 최종적으로 맞추고 싶은 값의 컬럼이 여기에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메타라고 해서 지난 시간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 데이터 분석이나 아니면 모델링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추가적인 정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피처에 10개가 있고요. 타겟에는 0개, 메타에 4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먼저 우리가 여기 비어있는 타겟 영역부터 채워 넣어 주겠습니다. 타겟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예측하고 싶은 값, 레이블 값이죠. 그 값은 여기 피처 안에 들어가 있는 생존 여부, survived입니다. 그러면 이걸 여기 아래쪽으로 보내야 되는데 왼쪽으로 보내는 버튼이 있는데 아래쪽으로 보내는 버튼은 없어요. 그죠? 이런 경우엔 이 survived에 마우스를 올린 상태에서 드래그해서 타겟 여기 비어있는 쪽으로 드롭, 마우스를 끌어서 내려다 주시면 여기에 쏙 들어가게 됩니다. 아니면 다른 방법도 있는데요. 이거 다시 위로 보내고 이 서바이브들을 왼쪽 이그노드 쪽으로 보냈다가 다시 이걸 오른쪽 타겟 쪽으로 보내는 버튼을 클릭하셔도 아까와 똑같이 타겟에 서바이브들을 위치시킬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 있는 메타 데이터들은 우리가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왼쪽으로 전부 다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피처에 9개의 컬럼이 남게 됩니다. 자, P클래스 선실 등급 필요하죠. 젠더, 성별, 에이지, 나이, SIB, SP, 형제 배우자 수, 부모 자식 수, 요금, 출항지까지는 다 필요한 데이터고 어떤 승객이 탑승하면 이 정보들은 사전에 알 수 있는 정보들이에요. 그런데 보트와 바디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보트라는 데이터를 살펴보면 보트는 타이타닉호가 침몰하기 시작해서 사람들이 탈출할 때 구조 보트를 탄 사람들이 그때 탔던 보트의 번호, 넘버가 몇 번이었냐 하는 정보예요. 그렇다면 이 정보는 우리가 배에 탑승하고 배가 침몰해야지만 알 수 있는 정보잖아요. 어떤 승객이 탔을 때 그 당시에는 알 수 없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건 피처로 활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왼편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디는 지난 시간에도 설명해 드렸지만 생존하지 못한 사람들 중에서 시신을 수습한 경우에 그 시신에 붙였던 넘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도 우리가 탑승 시에 알 수 있는 데이터라고 할 수는 없겠죠. 피처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왼쪽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피처는 이렇게만 남겨주시고요. 타겟 하나, 나머지는 다 이그노드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변경된 설정은 여기 하단에 있는 체크
표시를 해 두시면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별도로 저장하기라든지 아니면 적용하기 버튼을 클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에 이게 체크 해제되어 있으신 분들은 이 옆에 있는 Send Selection 이라고 하는 걸 눌러 주셔야 되긴 하는데요. 저는 여기에 이렇게 체크 표시되어 있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하단에 있는 이 체크 박스와 옆에 있는 버튼의 기능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일단 체크만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우리가 각각 데이터의 역할을 구분해 주게 되는데요. 아직 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뭐죠? 맞아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컬럼의 이름을 한글화하는 작업을 해줬었는데 이번에는 하지 않았죠. 그래서 한글화하는 작업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창을 닫아주시고요. 한글화를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위젯이 필요한데요. 바로 여기 있는 Edit Domain, 뭔가 텍스트를 수정하는 것 같은 귀여운 아이콘이 보이시나요? 이 위젯을 가지고 나와서 앞에 있는 Select Columns와 연결을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Edit Domain을 더블 클릭해 보시면 우리가 사용하겠다라고 선택했던 피처와 그 다음에 타겟 컬럼만 여기에 이렇게 리스트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이름만 나오는 게 아니라 각각의 데이터가 어떤 타입인지, 뉴머릭인지, 카테고리컬인지, 텍스트인지, 타임인지까지도 확인을 하고 또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썼던 Select Columns는 각 데이터의 역할, 수정하는 거라면 여기 Edit Domain에서는 우리가 사용하려는 컬럼의 이름과 타입까지 변환을 할 수 있다. 각각 기능이 나눠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글화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름을 P클래스는 선실 등급이고요. 그 다음에 젠더는 성별이죠. 그 다음에 age는 나이, SIB, SP는 형제 배우자 수, 그 다음에 부모, 자식 수, 그 다음에 fair는 요금이죠. 그 다음에 어디서 탔는지, 출항지, 그 다음에 마지막 결과값, 생존 여부 이렇게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왼편에 원래 있었던 네임과 우리가 변경해준 이름이 이렇게 뜨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edit 도메인은 단순히 이 헤더 값, 컬럼의 이름만 변경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는 카테고리컬 값의 밸류도 변경을 해줄 수 있어요. 만일 나는 성별 여기 female로 되어 있는 걸 여성, 메일은 남성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해주고 싶다 하면은 그런 작업들도 여기 edit 도메인에서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하는 건지 이렇게 보여드리기만 하고 아까처럼 영문으로 다시 되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컬럼들의 이름도 모두 변경이 됩니다. 여기 하단에 있는 Apply 버튼을 클릭하면 데이터에 적용이 되겠죠. 어때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파일이라는 위젯 하나를 이용해서 모든 작업들을 다 진행해 줬었는데 CSV 파일 임포트를 이용할 때에는 Select Columns와 Edit Domain이라는 새로운 위젯의 도움이 필요하구나 라는 걸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변경된 데이터의 인포메이션도 확인을 해 봐야겠죠? 새로운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나오셔도 되고요. 이렇게 가지고 나와서 연결을 하셔도 되고요. 또는 여기 edit 도메인에서 아웃풋에 해당하는 여기 오른쪽에서 마우스를 끌어다가 빈 곳에 놓으시면 연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젯이 자동으로 이렇게 뜹니다. 그 중에서 데이터 인포를 클릭하면 이렇게 우리가 드래그 앤 드롭으로 가지고 나오지 않아도 여기서 이렇게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 인포는 이전에 가져온 게 하나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뒤에 넘버가
붙게 되고요.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시면 데이터의 이름, 타이타닉 데이터셋, 그 다음에 데이터의 개수, 컬럼의 개수 8개, 피처는 카테고리컬 2개, 뉴머릭은 5개, 그 다음에 타겟은 2개의 값을 가지고 있는 카테고리컬 아웃풋이 하나 있다. 그 다음에 메타데이터 넣었고 데이터는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다 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확인했던 데이터 인포와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신 분들은 파일에서 Save, 저장하기 버튼 클릭하셔서 현재 상태를 잘 저장해 놓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렇게 수정한 데이터를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 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좀 살펴보고 어떤 걸 쓸지 말지 그 다음에 속성을 수정하는 것까지 진행을 해봤는데 CSV 파일 임포트에서는 CSV 파일을 가져오는 것과 데이터 형식을 설정할 수 있지만 각각이 타겟인지 피처인지 메타인지 롤을 설정하는 건 셀렉트 컬럼지에서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름을 변경하는 건 에딧 도메인이라는 위젯에서 해줘야 된다 해서 새로운 위젯들까지 사용을 해봤습니다. 어때요? 우리가 똑같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선택지가 여러 가지가 있구나 라는 게 좀 느껴지셨나요? 이렇듯이 오렌지는 자유도가 굉장히 높은 프로그램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야 하는 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리는 방법 이외에도 더 다양한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내가 좀 다양하게 해봐야겠구나. 와, 또 어떤 게 있을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면서 오렌지 실습을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간단하게 데이터 선택하는 작업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데이터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